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사기나 폭행, 성범죄 같은 피해를 당하면 물질적인 피해도 입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입게 되는데, 이것을 복구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실이 없었던 때로 돌릴 순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돈으로 배상받을 수밖에 없고, 민사 절차로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 복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리돼서 가해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다가 정신적 고통을 더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의를 할 때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어떤 타이밍에 형사 합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지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 세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걸 모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갑이고 가해자가 을이 되어야지,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을이 되고 가해자가 갑이 되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걸 모드로 가지 마시고,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의가 가능하느냐, 그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통 사건 발생 직후부터 3심,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까지 있죠. 물론 최근에 4심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합의는 특성상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3심이 끝난 후라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별로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요, 사기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해 원금, 이자, 위자료까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피해 원금의 한 70%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의 정도, 이게 추행이냐 강간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력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자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합의금을 많이 받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는요, 젊은 사업가였는데 술집 다니는 아가씨랑 어떤 성범죄로 연루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해자가 사업을 하지 않았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그 정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치료비, 일시익, 이거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내가 입은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 시간대 첫 번째는 고소장 접수 직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기나 형사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고, 하지만 그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까지 실제 가신 다음에 그 앞에서 가해자에게 화상통화를 거세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소장 다 써놨고 이거 지금 제출하기 직전이다. 지금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냥 갈 것이고, 입금하지 않으면 이거 바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그럴 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실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면 가해자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데 정신을 쏟습니다. 그런데 고소하기 전이면 어떻게든 그 고소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증샷 전송하시고 최후 통보하시고 내가 지금 1시간 안에 돈을 받지 않으면 자비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황금 시간대 두 번째는 1심 판결을 받아서 가해자가 구속되었을 때입니다. 실형 선고를 받거나 법정 구속되었을 때, 그때에는 가해자들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가족들이 나서게 됩니다. 가족들이 여기저기 사채빚이라도 얻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나서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합의는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걸 모드로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합의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최대한 내가 주도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역시 비즈니스고요. 가해자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피해자에게 줬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형사적 처벌의 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피해자도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울분에 차오르고 감정에 호소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면 또 한 번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여러분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가 아니면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고소장 제출 직전 그리고 1심 판결 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노심초사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유있게 형사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